예,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 이재관 의원님 질의한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대한민국을 5대 초광역권, 그래서 3대 특화원에서 5급 3특 체제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배려를 넘어 우선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서면 질의를 했더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확실한 지방 우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내심 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네. 그 확실한 지방 우대라고 하는 건 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지역 균형은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는 마찬가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확실한 지방이란 말을 썼던 것은 우리 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제, 규제, 그리고 예산 각 분야마다 지방을 고려할 수 있는 각 지방의가 어떤 그 정책을나 예산을 결정할 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확실한 말을 썼고요. 그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 좋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이었다면 그걸 제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확실한 말을 썼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꼭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특히 제가 볼 때 그 지방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지방에 얼마나 육성할 수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기본 계획을 보면 2023년에 세웠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도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좀 살펴보시고 네, 보완이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3년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별로 예산 지원 현황을 좀 봤어요. 표 보이시죠? 네.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니까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말로는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이것이 국가 전략이나 정책에서 이렇게 가니까 민간 투자 계획을 보면 물론 2047년까지인데 수도권에는 648억 8조 8천억이 계획이 있는데 비수도권에는 69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점점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역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정도의 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지방 우대, 뭐 균형 발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이 흐름을 단절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배정에서부터 확실하게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예산 당국이나 다른 부처하고 함께 지역 균형, 지역 경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식을 가지고 그런 분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예산 편성에서부터 좀 더 관심을 네.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석탄공사 지금 그 조기 폐광에 따라서 지금 채탄 기능은 종료가 됐고 석탄공사도 어디론가 통합을 하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떻게 좀 혹시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자, 일단 그 내용을 개략적인 내용 정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네, 지금 그럴 때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저희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뭐 남아 있는 부채를 처리하는 이슈라든지 네. 직원들의 고용 승계 이슈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폐광 지역에 대체 가능한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걸 네.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 살펴보고 제 개인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 뭐 폐광 지역에 계셨던 우리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경제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노고와 수고를 했던지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서 이 지역들이 폐광으로 인해서 또는 석탄공사의 정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전환 과정에서 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래서 사장의 리더십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들어서 그 석탄공사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노조에서 강력한 문제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네.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노조의 주장을 보면 이 사장님이 조창 강연을 이유로 7시에 출근해라.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본인 자랑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직원 의견 수렴도 없이 그 일방적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이것이 석탄공사를 정리하러 간 분이 100년 석공이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현실성도 없는 것을 기획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문제 지적도 있고 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직원에 대한 좀 그 뭐 그런 성적인 그런 비하 발언 이런 것도 좀 노조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폐광과 관련돼서 행사를 뭐서 구판을 벌려고 해서 그걸 제지하려고 힘들었 이런 주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의 기행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 저도 이번 최근에 알고 있어서 내용을 한번 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평가가 현재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그 사장에 대한 징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정리 과정에서 이 사장이 이렇게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또 적절한 어떤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송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